우리는 이제 살면서 5개의 공을 가지고 저그링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건강이라는 공, 가족, 친구, 돈, 공부, 자 이렇게 5개의 공을 가지고 저그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고 있는 건데, 이제 저그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공을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요 공들은요, 전부 다 공으로 만들어진 공입니다. 공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공을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 오르고 또 그 공을 주워서 다시 저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가족과의 관계가 뭐 어떨 때는 화목하다가 어떨 때는 가족끼리 서로 약간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건강 역시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몸이 좀 피곤하고 아플 수도 있지만 충분히 쉬고 나면 우리의 건강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그 공부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본인이 슬럼프라고 생각해서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부는 공으로 만들어진 공이지만 하지만 성적은 유리로 만들어진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그링을 하다가 중요한 시험에서 그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면 그것은 유리공이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깨져버리고요, 복구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공부를 했을 때 결국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고요. 그 성적을 올리려면 떨어지지 않고 그 공을 계속 저그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되게 어떤 탄탄함, 이런 부분, 그리고 뭔가 뼈대를 강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굉장히 얇아요. 우린 이 나무를 하나의 기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초가 얇은 상황에서 계속 가지를 쳐 나간다면 그러면 언젠가는 이 가지가 많아지는 순간 이 나무는 비바람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 이 기본적인 요 뼈대를 튼튼하게 만든다면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나무는 풍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어도 탄탄하게 나무가 지탱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수업은 이런 부분들, 튼튼한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이 성적을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멘탈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만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죠. 어떤 학생은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동그라미를 치고요, 틀렸으면 이렇게 틀린 표시를 합니다. 심지어 상당수 학생들이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푼 수학 교재를 봤을 때 그 교재가 문제가 풀려 있지만 채점이 아예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그러한 습관인 거예요. 공부는 하고 있지만 성적으로는 연계되진 않는다는 거죠. 보통 학생은 채점까지는 하고 문제가 들어가는데 맞춘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췄으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지를 참고를 하겠죠. 또는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됐으면 됐다 하고 세모 표시를 합니다. 조금 더 꼼꼼한 학생들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맞추면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죠. 오답노트까지 가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오답노트는 정말 좋은 학습법이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은 맞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키냐면 문제를 풀었을 때
맞췄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시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모 표시를 하고요. 풀었는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라고 한다면 T자 표시를 시키고요. 풀었는데 잘 모르겠다, 찍었다, 찍어서 맞출 수도 있죠. 그러면 V자 표시를 시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이 맞았으면 전부 다 점수에는 반영을 해줍니다. 찍어서 맞췄다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그 학생이 감각적인 거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주의 기운이 그 학생을 도와준 겁니다. 그러면 점수에는 반영을 해주지만 얘들은 자체적인 오답이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풀 수 있도록 계속 그 관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 관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맞출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봤을 때 그 문제와 유사성이 있는 문제를 하나를 더 이렇게 쌍둥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데 3번, 5번, 8번이 어쨌든 틀렸거나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동일 번호의 쌍둥이 시험에 대해서 3번, 5번, 8번을 또 풀기 시키는 거죠. 그러면 틀린 문제를 수정을 하고 그 쌍둥이까지 문제를 풀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유사 문제까지를 해결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까지 되기 때문에 학습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클리닉을 불러버리면 대부분 학생들은 그 클리닉 시간에 질문을 잘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학생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많이 창피해하고 그리고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진 않는데 저는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은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클리닉 시간은 따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은 5시 반에서 10시까지이지만 수업 시간 1시간 전에는 아이들이 미리 와서 질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특강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일찍 오는 편입니다. 수업 시간은 이렇지만 조금 더 제가 일찍 나와서 아이들이 미리 오면 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질문보다 아이들이 좀 창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것은 밴드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밴드톡에 자기가 모르는 문제들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24시간 동안 질문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들은 충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원활하게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부분이 성적으로 연계되려면 정작 중요한 거는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시간짜리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5시간 내내 수업을 진행했다. 물론 5시간 동안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보다는 오히려 5시간 중에서 한 3시간 반 또는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플러스 1시간의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실제 방송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계속 공부를 시키면 그 학생이 그날 5시간 공부했을 때의 그 부분에 대한 테스트 점수가 70점이었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같은 내용 시험 봤을 때 점수가 40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4시간 동안 학습을 하고 1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게 되면 공부한 부분이 더 적기 때문에 이때의 시험 점수가 65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같은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이 학생의 점수는 40점보다는 더 높게 나옵니다. 테스트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수업할 때마다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2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누적 테스트고요. 누적 테스트는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투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투까지 앞부분 수학3, 수학하, 수학1 그리고 수투에 배운 진도까지를 전범위를 약간씩 고르게 분포시켜서 매번 시험을 보는 거죠. 이게 누적 테스트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날 봤던 수업 내용에 대한 수업 때 다루었던 문제와 유사 문제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보는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 이렇게 해서 크게 2개의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각각의 테스트에 대해서 어머니께는 점수와 평균을 계속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날 수업이 잘 이해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드리고 있고요. 하나의 단원이 끝나버리면 큰 단원이 끝나면 그 큰 단원에 대해서 전범위에 대한 인증 테스트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단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물론 각 테스트에 대해서는 테스트와 플러스 그거의 유사 문제를 같이 주기 때문에 테스트 틀린 문제와 리뷰 후에 유사 문제를 같이 풀게 되면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완벽하게 그 부분이 다듬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테스트는 매번 이런 식으로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테스트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정석을 기반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정석의 유사 문제들로 다루어지는 그러한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자체의 그 워크북은요,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따로 편집해서 만들었고, 그 워크북 자체는 정석에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정석 문제는 아니지만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와 내신 기출 문제, 그리고 중요한 각각의 문제집들에 대해서 정석과 비슷한 유사 문제가 있는 것들을 편집해서 그걸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교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강의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장 수업에서 일일이 과제 체크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강의가 아닌 온라인으로 출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의 밴드톡을 통해서 밴드로 다 과제 검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여태까지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100% 전부 다 과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완료하지 않은 학생들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고요. 몇몇 학생들은 수업할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기초가 많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과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업 때 하는 모든 영상은 전부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본에 대해서는 밴드에 각각의 수업 게시판에 그날 수업한 모든 영상들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수업했던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 또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으면 모든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걔를 무한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업 자체는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오늘과 내일 둘 다 그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그 일을 중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일을 스탑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저는 매일매일 생각하기를 제가 하는 이런 어떤 수업적인 방법,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거는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변화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그 변화가 됐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의 찬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몇몇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불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의 꿈은 어디에도 없다. 나의 꿈은 어디에도 없다. impossible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만 시야를 바꾸면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Dream is now here. 나의 꿈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학생들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